미국 나스닥이 작년 3월 바닥 대비해서 지금까지 자그마치 138%나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대되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의 재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자, 과거에 세 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서 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5년, 18년 시기와 비교를 해드렸었죠. 자, 오늘은 1998년 하반기에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에 금리 인하와 적극적인 부양 정책 아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비교해보고 향후 미국 증시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 연준은 1998년의 하반기에 아시아 금융위기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세 차례의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했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미국 증시는 또한 글로벌 증시는 1998년 10월 바닥을 다지고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1999년 7월까지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약 한 3개월 정도의 조정만 있었고요. 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미 연준이 4차례 금리를 올리기까지 계속해서 지수는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1%포인트 인상을 한 이후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후 추가로 0.75% 인상하는 시기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금리 인상 우려가 나타났을 때 미국의 S&P 500은 3개월가량 고점 대비 13%의 조정, 그리고 나스닥은 보시면 한 15%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나서 바닥을 다진 이후 시장은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구간에 S&P 500은 25%의 급등을 했지만 나스닥은 또다시 자그마치 110%의 급등을 추가로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S&P 500은 50% 이상, 나스닥은 78% 이상의 폭락장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나타나기 전 금리 인상 우려 이후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약 1년 동안 이어졌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998년 미 연준이 금리 인하 및 부양책을 펴기 시작해서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는 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 이상의 조정과 다음 마지막 꼭지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약 9개월입니다. 이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년이 안 걸리는 시간 안에서 아주 짧은 붐 버스트 사이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제대로 엄청난 닷컴 버블을 만들었죠.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나서의 어떤 거품 붕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시대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부양책 실시와 금리 인상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이죠. 따라서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해 보면은 약 3배 정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까지 상승장은 아마도 내년 3, 4분기까지 또는 4, 4분기 초까지도 지속 진행이 되고 그 후에 2023년 6월에서 9월 정도까지 약 한 8개월 정도 넘게 9개월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또다시 재상승을 시작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2025년 초까지 큰 폭의 상승을 다시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닷컴 버블 시기의 재현이라면 아마도 이 상승장은 내년 하반기 중순부터 일시적인 조정장이 나오겠지만 2025년 초까지 엄청난 거품을 만들고 큰 폭락장이 시작된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요. 보시면 닷컴 버블 시대의 어떤 지수와 업종의 상승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203% 올랐다면 S&P 500은 52.7% 올랐고요. 다우존스는 49.8%, 반도체는 540.2%, 그리고 또 바이오 업종은 555.4% 상승을 했고 또 S&P 소매 지수는 70.9%, 그리고 S&P 은행은 31.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봐야 될 수치들은 성장주들이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또 특히 반도체와 나스닥 생명과학 바이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추가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성장주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달러 지수가 이 구간에 120이 넘는 수치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크게 상승을 했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2.5%포인트 추가 상승을 해서 6.8%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에서 2.5% 이상까지 움직이기 전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와 이 소매 관련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폭락장이 올 때 달러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60에서 한 70%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인 ETF들을 보시면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속스라든지 IBB, ICLN 이런 ETF들이 있습니다. 이런 ETF들 투자를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들여다보시는 전략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